이번 시간에는 에코 드라이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와 관련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실까요? 에코 드라이빙은 경제를 나타내는 이코노믹과 환경을 나타내는 이콜로지의 약자인 에코와 운전을 의미하는 드라이빙을 합성하여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전 세계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는데요. 각 나라마다 정의를 약간씩 다르게 내리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경제, 환경, 안전을 고려한 운전 습관 방식을 말합니다. 에코 드라이빙 운동은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개선해서 운행 중 소비하는 연료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까지 가능한데요. 이제는 대표적인 범국민 운동으로 자리매김한 에코 드라이빙 운동. 그 실천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바로 에코 드라이빙인데요. 실천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알아볼까요? 네, 우리 에코 드라이빙 실천 방법 크게 6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3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급제동, 급가속, 급회전 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속도 준수하기, 불필요한 공회전 하지 않기, 타이어의 공기압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불필요한 짐 줄이기,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만 가속 페달을 밟기,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네, 6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개념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3급 운전 금지 궁금합니다. 네,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급자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급격하게 가속 페달을 깊게 밟게 되면 많은 양의 공기가 유입됨에 따라 연료 분사량도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속도를 줄이려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어 급격히 제동으로 들어가면 엔진 내부의 연료는 불완전 연소 상태로 배출되어 연료 소모량은 많아지고 배출가스도 나빠지게 되죠. 따라서 급제동, 급가속, 급회전 같은 이러한 급격한 행동은 연료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탄소 발생량을 높여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2번째, 경제 속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은 Kill Your Speed, Save Your Lives가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광고 같은데요? 속도를 낮추면 생명을 지킨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나요? 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속도를 줄이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합니다라는 뜻인데요. 이는 영국에서 이제 과속 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구호로 사용된 문구입니다. 여기에 라이프 대신 fuel이나 money, family로 대신할 수 있는데요. 최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고속도로 과속사고의 치사율은 25%입니다. 고속도로 전체 사고 치사율인 6%에 약 4배가 넘는 수치죠. 따라서 경제운전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라도 경제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3번째, 공회전 하지 않기였는데요. 자, 공회전은 왜 나쁜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예전에 우리 자동차 생산 기술이 미흡하고 성능도 지금처럼 좋지 않았을 때는 대부분의 자동차가 연료 효율을 좀 높이고 시동 꺼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동을 미리 걸어놓는 공회전 시간을 일부러 가졌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첨단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고요. 또 운행 조건에 따라서 연료 공급과 엔진 회전수, 열 효율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관리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공회전 시간이 5분이면 공회전하지 않은 차보다 1km를 뒤져서 가는 것과 같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승용차 기준으로 150.8g가량 아무런 움직임 없이 배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이 에코 드라이빙 실천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타이어의 공기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거는 내 차 관리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에코 드라이빙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가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발이 아프고 피로가 빨리 오고 그리고 잘 걷지 못하고 힘이 드는 것처럼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타이어의 공기압을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연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석 문을 열어서 우리 아래 차체 부분에 보시면 우리 적정 공기압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꼭 확인하시고 만약 없다면 우리 취급 설명서를 참고해서 적정 공기압을 맞춰야 됩니다. 대체로 승용차는 28에서 30회 사이고 고속도로 주행의 빈도가 높다면 약 10%를 더 주입하면 연비가 향상됩니다. 그러나 공기압이 20% 부족하면 연료는 0.8에서 4.3% 정도 더 소비가 되며 타이어의 수명 또한 15% 감소합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차에 짐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주유를 자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진짜 연관성 있을까요? 네,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에코 드라이빙 방법 중에서 특히 가장 무관심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자동차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공차 상태라고 하는데 승객이나 화물을 싣지 않고 연료, 냉각수, 그리고 각종 오일류가 충만한 상태, 이러한 상태에서는 자동차가 출고될 당시 표시된 연비와 비슷한 수준이 나옵니다. 하지만 무거운 짐을 많이 실으면 연료 소모량도 많아지고 배기가스 배출량도 많아지게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짐 10kg을 싣고 50km를 주행한다면 80cc 정도의 연료가 더 소모되는데요. 공차 상태에서 자신의 몸무게를 더하고 트렁크에 실려 있는 물건의 무게와 그리고 동승한 사람의 체중까지 합산해 보면 차량에 표시된 연비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은 가속 페달 밟지 않기인데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습관을 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주행 중에 필요한 경우에만 가속 페달을 밟자라는 건데요. 브레이크도 너무 자주 밟지 않고 관성 주행을 활용하는 것이 예가 되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등이거나 혹은 정체 구간에 도달하기 전에 이런 내리막길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면서 멈추면 관성을 이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내리막길 후에 다시 오르막길로 이어지는 그런 길에서 운전하신다면 내리막길에서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도록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아서 관성을 살면서 오르막길 오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관성 주행을 활용한다면 연료 공급은 차단되므로 연료를 절약하고 또 불필요한 타이어 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에코 드라이빙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환경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어야 비로소 에코 드라이빙이 완성되잖아요. 자, 여러 가지 효과들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먼저 어떤 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러한 에코 드라이빙으로 인해서 효율적 연료 소비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의 선택 기준 중에 이 좋은 연비는 정말 필수 조건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연비가 좋은 차량으로 바꾸는 방법만이 최선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하는 차량으로 최고의 효율을 내도록 이 운전 습관과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15에서 20%가 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에코 드라이빙을 하면 이러한 불필요한 탄소 배출을 줄여서 지구 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운전자 간 갈등을 줄이고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데요. 에코 드라이빙은 운전자의 운전 습관과 방식을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올바른 운전 습관과 행동으로 수많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행 중 급조작을 하지 않는다면 상당수의 사고는 예방이 가능하겠죠. 네, 그렇군요. 이 영상 보고 계신 모든 분들도 실천 방안 잘 기억하셨다가 여유 있는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